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대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요. 우리가 데이터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드릴스루나 드릴 다운을 통해서 하나의 그 페이지에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공간의 제한성을 조금 더 탈피하고자 또는 데이터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세분성의 내용을 좀 더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좀 더 사용자에게 다양한 뷰를 제공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해당되는 기능을 좀 보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그런 기능 중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보여주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기 전에 인자를 하나 측정값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값을 저는 세일즈에다가 다 만들어 놓을 거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한 기능에 대한 방법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일단은 먼저 이렇게 우리가 만드시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홈 테이블을 저희 지정해 주시는 거 연습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걸 한쪽에서 관리하는 그런 뭐 트릭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 보시면은 세일즈에서 제가 빠른 측정값을 만들 겁니다. 어떤 측정값을 만들 거냐면 우리가 전년도 대비 변화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전년도 대비 변화니까요. 기본적으로 기준값에 대한 부분은 레비뉴 값을 지금 계속 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기준값은 레비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날짜는 데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날짜 테이블이죠. 기간에 대한 전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장률이죠. 대비 변화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보시면 previous year sales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 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걸 계산하시려고 하시면 그 현재의 레비뉴에서 previous year sales에 대한 부분을 빼신 다음에 previous year sales로 나눠주시면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차이가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빼주시게 되면 전년도별 성장률에 대한 차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덱스함수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빠른 측정값으로 만드시는 게 기본적으로 기능에 대한 부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덱스함수로 만드시는 것보다 빠른 측정값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변화니까요. 변화에 대한 부분은 차감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을 구하고 그 비율에 대한 차감으로 변화가 플러스면은 뭐 성장한 거고 마이너스면 이제 감소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값에 대한 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럼 일단 먼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시고 확인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sales 테이블에서 revenue y percentage라고 하는 요 측정값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찍어서 어떤 덱스 함수 수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심적인 거는 calculate의 sum sales revenue 그 다음에 dateed의 날짜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1년 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필터링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결과를 가지고 현재 sum sales revenue에서 현재 지금 만들어졌던 underbar previous years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divided 나눈 거니까 이게 비율에 대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만드는 걸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표현할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개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녀석에 드릴 다운을 하시는 거는 얘를 반드시 계층 구조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계층 구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당되는 이게 지금 현재 국가로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만들었던 건 요거죠. 계층 구조를 만들었던 게 제품에 대한 계층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층 구조 드릴 다운 기능을 활성화시키시면 이 어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다음 밑으로 나와져 있는 세그먼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세그먼트 중에서 제가 요 개체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부분이 다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드릴 다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되고 국가별에 대한 부분은 드릴 스루로 해당되는 페이지로 이동해서 좀 더 확장된 내용을 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간단한 내용을 보신다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녀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의 인자는 현재 보기 표시에 컨트리는 USA이고 그 다음에 그룹에 대한 부분은 5개의 그룹 중에서 요 그룹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레비뉴는 값이 얼마인 것에 대한 이 검은색에 표시되는 이 알림, 팝업 창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팝업 창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팝업 창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을 찍게 되면 나오는 이 도구 설명 있죠. 이 도구 설명 창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인 디폴트 도구 설명은 현재 축이라든가 범례 값에 나와져 있는 제가 선택한 이 개체에 해당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트리맵을 선택했으면 이 트리맵에는
제조사와 레비뉴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에 대한 도구 설명은 요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이 이외에 다른 것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컨트리에 대한 부분을 이 도구 설명에 내가 더 추가해줘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도구 설명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룹에 대한 매니팩처와 그 다음에 레비뉴에 대한 값과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처음에 올려놨던 컨트리에 대한 부분에서 처음 컨트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 컨트리는 여러 가지 매니팩처별로 레비뉴가 일어나는데 여러 국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처음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도구 설명 창에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도구 설명 창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좀 올려놓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텍스트로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텍스트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래프를 표시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 텍스트가 아니라 그래프로 표시되게끔 하는 거죠. 일단 이것에 대한 정보는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다른 정보를 좀 표현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게 되냐면 그러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자,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어주고 이 페이지에 대한 속성을 뭘로 만들어진 이놈은 그냥 페이지가 아니라 저렇게 뭔가를 올려놨을 때 거기에다 보여주는 그런 테이블이야, 그런 페이지야 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 만드는 사람도 어떤 로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그냥 무턱대고 그 기능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요런 의도로 만들었을 거라고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굳이 막 메뉴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게 되는 거니까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놨을 때 뭔가를 올려놨을 때 검은색에 이렇게 나오는 이 툴팁을 그래픽적으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어떤 개체가 되거나 어떤 페이지가 되는데 페이지에다 표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이 페이지의 속성을 이렇게 도구 설명의 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대한 속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개체가 하나도 없고 이 페이지 전체에 대한 블러시, 서식에 가시면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지금 현재 4페이지고요. 그죠? 도구 설명으로 이것을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다시요. 이 페이지를 도구 설명으로 쓸 거냐 말 거냐. 난 도구 설명으로 이 녀석을 쓸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구 설명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 정보는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페이지 크기에 대한 부분을 도구 설명으로 쓰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이 페이지에 대한 크기는 도구 설명에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도구 설명 그림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 건 페이지에다가 속성을 적용한다. 첫 번째 페이지 정보에다가 이 녀석을 도구 설명으로 쓸 거야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페이지 정보에다가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셨으면 페이지 크기를 도구 설명으로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도넛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보셨던 previous sales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측정값으로 만들었던 요 값 있죠. 요 값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인자에 대한 부분은 뭘로 만들어 놓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세그먼트별로 만들어 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내용이 많으면 좀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그먼트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지의 설정에 대한 부분은 얘는 도구 모음으로 쓸 거고 이 페이지의 표시 모양은 기본적으로 크기는 도구 설명이라고 하는 그 크기를 맞춰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기에 가셔서 이 페이지 뷰에 대한 부분 있죠. 크기를 맞춰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페이지 너비에 맞춰서 표시가 된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특성화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녀석의 쓰임새는 도구 설명으로 쓰일 거고 크기도 도구 설명으로 맞춰줬으니 얘의 실제 크기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화면에 맞춰졌기 때문에 되게 크게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얘의 크기는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도구 설명으로 표현되는 이런 창의 모양 크기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더라도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제가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이 도구 설명, 이 검은색의 창이 막 이렇게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는 없겠잖아요.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리니까 기본적으로 정해진 이 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페이지를 저렇게 검은색으로 팝업되는 그런 도구 설명 창으로 만들 것이니 이 녀석의 크기를 한정없이 키워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한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페이지 전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의 도구 설명에 대한 부분 페이지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도구 설명에 대한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구 설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이 페이지를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그 시각화 개체 있죠. 자, 표시되어야 되는 여기에다가 설정에 가셔서 잘 보시면은 이걸 좀 키우겠습니다. 이 녀석에 가서 페이지는 이미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제는 이 녀석에다가 이 녀석을 올려놓은 도구 설명은 기본적인 디폴트 이 도구 설명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던 걸 연결해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도구 설명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가셔서 현재 지금 도구 설명이 뭘로 되어 있냐면 그냥 보고서 페이지, 즉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요게 지금 보고서 페이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자, 저는 요 녀석을 기본적으로 보고서 페이지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 종류를 자, 보시는 것처럼 4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저희가 만들었던 거 있죠. 자, 이 녀석을 보여줘 이제는. 기본의 보고서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내가 나는 이렇게 그래픽하게 보여줘 라고 하는 그 녀석을 만들었으니 현재 도구 설명을 뭘로요? 그걸로 지정만 해주시면 자, 보시면 이제 지정만 해주시면 제가 해당되는 이 개체를 선택했을 때 자, 이 개체에 대한 부분의 내용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부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이사님이 원하시는 자주 질문하시는 패턴이 있으실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세그먼트별로 전년도 대비에 대한 퍼센티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뭘 꾸미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네임 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게이지 차트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별로 시계열창으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에 대한 부분의 시각화 개체를 통해서 그 녀석을 드릴 다운을 하고 그 녀석을 드릴 스루를 하고 또는 그 녀석의 툴팁을 통해서 각각의 표현되어지는 시각화 개체의 종류가 다 틀리다고 하면 이게 제한된 요소의 도화지 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또 확장적으로 다양하게 보고 싶은 인사이트들을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엑셀에서는 표현하기 힘들죠. 엑셀에서는 표현하기 힘들고 엑셀의 파워 뷰에서도 지원이 안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조금 더 깔끔하고 다듬어진 형태의 완벽한 레포트 또는 대시보드를 만드시려고 하실 때는 이 세 개의 기본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활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완성도 높은 기본적인 레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시면 데이터 모델링까지가 좀 힘드시지 시각화의 기능들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몇 가지 기능들만 하시면 거의 고정된 패턴이고 기능에 대한 부분 설정을 어떻게 주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단에서의 이런 그 덱스라든가 모델링, 릴레이션, 그 다음에 측정값들이 다 만들어지면 사실 시각화 개체를 가지고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게 자체가 쉽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게 좀 많이 부하가 좀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시각화 개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각각의 이 시각화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우리가 레포트를 만들 때 이 정도의 패턴들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각각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고 그 특성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부분은 요거 서식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해당되는 적절한 시각화 요소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드시는 연습들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웬만한 여러분들의 레포트 또는 대시보드를 만드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엑셀을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었던 작업들에서부터 파워뷰를 만들어서 또 그걸 확장하시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을 통해서 정말로 이쁘고 인텔리전트하고 쉽고 빠른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엑셀에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드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은 절대 안 쓰게 되는 거죠.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연습하셔서 이 부분은 그래도 다행히게 이 프로그램은 MS에서 공짜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공유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현재 내가 잘 만들어 놓고 내가 운영하기에 좋은 형태로 만들어 놓으신다면 언젠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되는 거고 일단 현재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시고 본인만의 대시보드 레포트를 꼭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들 업무에서 꼭 쉽게 그 다음에 또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각화 개체들이 있죠. 이제 나머지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만 이제 보시면 되고 나머지 기능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